오늘은 김무현 원장님과 김정일 수의사를 모시고 이 자돈사 백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백신들이 포유자돈, 자돈을 보호하기 위한 백신들이 많은데 이 자돈사에서 백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서 각 수의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백신이 이후 자돈식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농장의 백신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방법과 주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백신 프로그램이 있는지 김무현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신 프로그램은 제조회사의 프로토콜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상적으로 농장을 다녀보면 분만사에서 생후 2주령의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백신을 하고 3주령의 소코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실시를 합니다. 통상은 2주령의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백신을 하고 3주령의 소코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하고 7주령의 돈열 백신을 실시를 합니다. 예전에는 41령, 61령에 2번 접종을 했는데 지금 바뀐 지 시간이 좀 됐습니다. 51령쯤에 돈열 백신하고 그다음에 구주령의 구제역에 대한 백신을 실시를 하는데 돈열과 구제역은 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백신이라고 넣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외에 자돈에 추천하는 백신은 이제 PRRS라 회장염 백신인데 이 PRRS와 회장염 같은 경우에도 항원의 양성 일령, 그다음에 항체 양성 전환 일령에 맞춰서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농장에서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접종 일령을 결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요. 이 모니터링은 1년에 한 번씩 정도만 해서 이 접종을 검토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PED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상시하는 농장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PED는 상시 백신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계절 백신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뭐 양돈 단지를 제외하고는 뭐 출하대나 출하차만 좀 농장 내부로 들어오는 것만 막아준다 그러면 차단 방역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보다는 최대한 차단 방역을 해서 예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 PED 백신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백신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김정희 수의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먼저 김무현 원장님이랑 양승일 수의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저는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농장들은 이유하고 나서 백신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만사보다는 이유 자돈사에서 한쪽에 몰아넣고 백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자분들이 편하게 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분만사에서 백신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분만사에서 한 마리씩 잡아서 직접 백신을 하면서 자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 단위로 주사침을 교환함으로써 어떤 질병 전파의 어떤 위험성을 최소로 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유하고 나서 이유 스트레스나 사료 접근성이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까지 한다면 사료에 대한 어떤 섭취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만사에서 백신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최근에 이제 접종의 용이성 때문에 이제 합체 백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합체 백신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정희 수의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합체 백신을 선호합니다. 저는 관리자가 좀 더 편하게 일을 해야 되고 또 자돈도 한 번이라도 덜 백신 접종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더 잘 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도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합체 백신을 선호합니다. 다음은 PRS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PRS 자돈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농지에 PRS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자돈 백신은 접종하는 비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PRS 자돈 백신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찬성이나 반대 입장이라기보다는 농장과 그 돼지들 상태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또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많은 농장들이 자돈사에서 호흡기 증상이 있고 기침과 위축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PRRS를 의심을 합니다. 저 역시도 농장에서 전화 와서 갑자기 자돈사에서 호흡기 증상과 폐사가 일어난다, PRRS 같다라고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종돈장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우리나라 PS 농장들은 자돈사에서 보통 항원이 양성이거나 또는 항원과 항체가 양성인 농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근본적으로 PRRS 문제 때문에 호흡기 증상과 폐사율이 증가했느냐라는 것은 한번 따져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PRS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백신을 권장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RRS 때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감염 시점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자돈사의 어떤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나서 PRRS 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농장마다 자돈 백신의 접종 효과는 좀 다를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돈사에서 순환 감염하는 농장에서도 자돈사에서 PRRS 백신 없이 충분히 2%까지 컨트롤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농장에서 이제 자돈사에서 PRRS 상원이 검출되고 폐사율이 4, 5% 이상인 농장, 또 증체가 잘 안 되는 농장에서는 이 백신 접종을 검토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PRRS 백신은 두당 한 2,000원 정도 되고 모든 백두 기준으로 하면 한 10만 원씩 주에 10만 원씩 정도 소요가 되는데 비육돈이 약 5만 원씩 수익 날 경우는 폐사율이 주간 4% 정도 개선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싼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 비싸서 이 폐사율만 4%만 개선되면 일단 백신 비용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돈사 폐사율이 높은 농장, PRRS가 혈액에서 항원이 검출되는 농장은 한 번은 적용해보고 폐사율이 감소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PRRS 백신을 잘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PRRS도 역시 병원성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승혁 수의사님도 PRRS가 양성이지만 뭐 2%대 이하로 폐사율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했는데 PRRS가 양성이라 너무 걱정하고 백신부터 찾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꼭 양동 컨설턴트나 수의사랑 꼭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코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서코와 관련해서 최근에 타입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는데 이 서코 타입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면서 이 기존 서코 백신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정희 수의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PCV2 타입을 검사해 보면 PCV2 D형이 가장 많은 검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나라마다 또는 뭐 시기마다 다른데 보통은 50% 이상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코바이러스 백신은 기본적으로 PCV2 A형을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PCV2 D형이 나오는 농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PCV2 A형 백신을 사용하는데 전혀 PCV2에 대한 어떤 PMWS나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뭐 논문들에 따라서는 충분히 교차 반응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농장에 서코바이러스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D형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럼 김무현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PMWS라는 게 대한민국을 덮친 게 2002년이고 2008년도, 2009년도쯤에 이제 그에 대한 피해에서 좀 벗어났는데 그때 처음 우리나라 양돈 산업이 매우 힘들었을 때 그거를 원상복구 시켜준 게 요 서코바이러스 백신이었어요. 그럼 그게 벌써 우리나라가 그거를 극복한 지가 벌써 한 12년, 13년 됐고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또 달라졌다고 봅니다. 물론 변이균주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모든 백신이 자돈에 집중됐고 엄청난 폐사를 백신으로 해서 줄였지만 지금 포커싱은 물론 자돈에는 기본 백신 들어가지만 모돈을 어떻게 백신으로서 클리닝 할 거냐라는 게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변이균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서코 백신을 모돈에 어떻게 접목하느냐가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정희 수의사는 서코 백신 모돈에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모돈이 서코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뭐 사산의 문제도 있고 또 불규칙 재발 같은 그런 번식 장애를 분명히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많은 농장들이 서코바이러스에 대한 번식 피해를 보지는 않지만 또 예방 차원에서 모돈에게 백신을 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까지 서코 타입의 변화에 따라 효과가 떨어진다는 관점보다는 이 다단성 모돈 도입이 되면서 돼지의 산자수가 변화하고 뭐 등지방이 점점 얇아지고 뭐 이유두수가 증가되고 인해서 자돈사가 밀사되는 문제로 인해서 서코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국내 연구 결과로도 교차방어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서 뭐 사양관리 부분만 먼저 접근하신다 그러면 서코 타입의 변화에 따라 기존 서코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은 좀 동의하지 못하는 상태고요. 이 모돈 백신에 대한 저 개인적인 생각도 일단은 제가 담당하는 농장들은 서코 백신을 모돈에 접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산이나 뭐 유산 이런 피해들이 많이 없어서 아직까지 많이 접종하고 있지 않은데 추후에 돼지 상태나 이 항원 검출률이 바뀌면 그때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돈사 백신 프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 폐사에 일으키는 주요 질병과 이 질병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